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민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서울대도 했었고 카이스트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면접 문제가 아니라 논술 시험을 한번 조금 해설을 하려고 해요. 2024학년도면 이제 작년에 본 시험이고요. 지금 좀 말이 많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제 시험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갖고 한번 올려보려고 연세대학교를 좀 다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를 먼저 보고요. 호흡이 길게 가면 또 지루하고 나는 2번을 보고 싶은데 1번 하고 있네?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문제였어요. 일단 문제에서 나온 걸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얘기한 건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만 이제 움직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로 이루어진 점에서만 방향 전환을 하는 로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점에서 뭐 출발한다. 여기서 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21,21까지 움직이면 그냥 어찌 됐든 간에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위쪽으로 갈 때도 있는데 방향을 전환할 때 우리가 막 10.2에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10.2, 10.3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딱 전환을 하려면 전환하려는 그 점에 XY 좌표가 둘 다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 1-1부터 한번 옮겨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X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할 거고요. 우리가 원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 또는 위쪽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1사분면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제 21,21까지 갈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또는 이제 위로 갈 건데 뭐 방법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금 정해준 게 뭐냐면요. 방향 전환을 정확히 5번 거친대요. 근데 참고로 방향 전환을 하는 점들은 무조건 정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고 그럼 지금 여기서 방향 전환이 한 번 일어난 거죠. 그리고 5번이라 그랬으니까 뭐 지금처럼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그 다음에 4번째 그러니까 가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5번째에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경로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첫 번째 그 다음 올라가서 2번째 여기서 3번째 그 다음에 4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꼴이 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경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 파란색 경로나 빨간색 경로나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가로로 간 그쵸? 오른쪽으로 간 그 개수 길이를 따지면 결국 21일 것이고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한 거를 잠깐 도식화를 좀 해볼게요. 한마디로 가로로 가는 거를 그냥 어차피 다 더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21이 될 거고요. 세로로 간 거, 즉 위쪽으로 간 걸 더해도 어차피 21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나머지 경우도 다 더했을 때 21이 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는 쉬웠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 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A 그리고 B 그 다음에 C라고 했을 때요.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되냐면 21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A, B, C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0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A나 B나 C나 이 중에 0이 있다면 얘는 사실상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자연수 조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것도 부여를 해줄 건데 얘는 이제 뭐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도 2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자연수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따졌을 때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3H21이 아닌 3H18로 계산을 해서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실수할 수 있는 요소는
3H21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설정한 겁니다. 여기로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경로를 설정을 했을 때 어쨌든 더했을 때 21이면 되지만 문제는 A나 B나 C나 적어도 하나가 0이 된다면 그거는 그 경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문제는 사실 2번인데요. 이게 커트라인을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100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제 평균이 그 생각보다 합격자 커트라인이 낮아요. 그러니까 반이 안 되거든요. 40 몇 점 뭐 이렇게 많이 되는데 실제로 시험 본 사람들 평균은 한 20 몇 점 뭐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1 정도는 맞았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결국 이 1-2를 맞추느냐. 제가 이제 나중에 2번이랑 3번이랑 뭐 4번도 해설을 하겠지만 그래도 1번은 다 맞아줘야지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에서 좀 틀려도 되는 거거든요. 뭐 틀려도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8인 원 모양의 테두리를 설정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원점을 또 다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4분원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원을 하나를 딱 그리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원이 4분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58인 원이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또다시 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테두리에 닿는 즉시 멈춘다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로로 보시면 또다시 뭐 방향을 바꾸고 정수점에서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가다가 결국 테두리에서 딱 멈춰서 이 멈춘 테두리를 지금 이 좌표를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걸 그대로 좀 살려가면 괜찮겠죠? 어떤 점을 살려가면 좀 괜찮냐면 결국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결국 x가 될 거고 1, 4분의 위의 점이니까 위쪽으로 움직임 결국 y가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x랑 y는 모두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x랑 y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향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방향전환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방향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점이 정수, 정수라는 얘기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방향전환했을 때 지금 나오는 그림상에서는 y좌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정수가 되지만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방향전환이 아니라 그냥 테두리랑 맞닿으면 끝나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정수고 나머지 하나는 정수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길을 또다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위쪽으로 출발해서 몇 번 꺾을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막 애초에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와버리고 막 이렇게 크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결국 이렇게 맞닿는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을 x, y라고 하더라도 얘는 어때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또 정수, 정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얘는 x좌표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고 y좌표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위의 점을 잡을 거예요. 이제 테두리에 닿는 점을 잡을 건데 이제 우리가 위의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x, y로 잡을 건데 주의할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정수다. 특히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겠죠? 그쵸? 의미 아닌 정수다.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달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x가 정수가 되는 상황과 y가 정수가 되는 상황을 둘 다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순히 x를 그냥 정수라고 하자라고 문제를 풀더라도 y가 정수일 때 일반성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한 걸 한번 봅시다. 일단 위의 점이라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8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결국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간 거 x만큼 위쪽으로 간 거 y만큼이니까. 근데 x 더하기 y의 최대값인데요. 딱 제곱의 합이랑 사실 이렇게 합이 나오면 우리가 코시슈가르츠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위에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전제를 깔 거냐? 가정을 하겠습니다. x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걸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사실상 x랑 y 역할이 바뀌더라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x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가정을 할 건데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쓰던 버릇 해가지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결과가 우리가 x 더하기 y의 제곱이 그쵸?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고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하냐라고 물어본다면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최대값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 그쵸? 그러려면 x랑 y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둘 다 정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1 더하기 1은 2가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8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 더하기 y제곱을 했을 때 정확하게 x 더하기 y의 최대값이 2 곱하기 58의 제곱에 루트 씌우는 게 되지 않겠냐. 어차피 양수니까요. 그냥 루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루트 씌우면 58 루트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 문제를 보시면 그럼 잘 보세요. 문제가 이제 x 더하기 y가 58 루트 2 하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건데 왜 조심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결국은 x랑 y가 같아야 되니까 최대값 자체는 언제 나오냐면 x가 29 루트 2랑 y도 29 루트 2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가정으로 세우는 거에 말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코시-슈바르츠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냥 x 더하기 y가 58 루트 2보다 작을 것이다. 같아지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애초에 가정 자체가 정수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푸는데 참고를 할 뿐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면요. 방금 알아봤던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그냥 함수를 세워서 푸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y의 최대값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x랑 y가 모두 뭐기 때문에 그쵸? 음이 아닌 숫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y를 58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최대값이라는 부분을 좀 빼겠습니다. x 더하기 y를 지금 오른쪽과 같이 x 더하기 루트 58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쓸 거고요. 얘를 이제 fx로 잡겠습니다. fx로. 그리고 참고로 x는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거는 미분이겠죠, 당연히. 왜 미분을 해야 되냐? 증가하는 구간을 잘 잡은 다음에 그 증가하는 구간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1 더하기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나올 거예요. 2루트. 오히려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되게 못하는데 자잘한 계산이잖아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구하기 전에 이제 58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를 씌우시고 얘를 이제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f'x의 부호를 판단할 건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루트 58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있죠.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gx라고 좀 놓을게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gx가 0보다 크다면 어떻죠? 우리가 문제에서 푸는 f'x도 0보다 커질 거고 반대로 gx가 0보다 작아지면 우리가 문제에서 푸는 그쵸? f'x 또한 0보다 작아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지? 왜냐면 분모는 루트니까 항상 양수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언제 gx가 0보다 커지고 언제 gx가 0보다 작아지는지를 우리가 문제에서 관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gx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58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를 는 0이라고 놓고 제곱을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2x제곱이 58의 제곱이라 x제곱은 2로 나눌 건데
58을 58 곱하기 58로 나눠서 얘를 29 곱하기 5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29, 29이니까 우리가 찾는 x값은 29 루트 2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사실 코시-슈바르츠에서 봤던 그 부분이랑 xy 같아질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정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당연히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구간을 설정해 줄 건데 어떤 구간을 설정해 줄 거냐, 0부터 29 루트 2까지 있죠? 거기까지는 지금 뭐가 되죠? gx가 0보다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열린 구간. 뭐 사실 닫힌 구간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냥 증가하는 부분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그 다음도 29 루트 2부터 58에서요. 이 열린 구간에서는 gx가 0보다 작아지니까 f'x가 0보다 작아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논술을 쓸 때는요, 결론 자체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다한 거를 우리가 뭐 써놓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 알거든요. 이 gx가 0이 되는 지점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방금 옆에다 썼던 부분을 계산할 때는 쓰되 사실 시험지를 쓸 때는 생략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fx가 증가한다. 그쵸? 열린 구간 0,29 루트 2에서 fx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29 루트 2, 어디까지? 58까지는 fx가 감소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한다, 감소하니까요, 우리는 29 루트 2라는 숫자가, 그쵸? 어느 자연수와 가까운지를 우리가 테스트하면 될 텐데, 이제 29 루트 2 얘 안으로 집어넣으면 몇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써도 된다고요. 29 이거는 이제 딴 데다 쓰면 되는 거야. 26 8 5 이제 여기서 실수하면 정말 가슴 아프겠죠. 얘가 뭐가 되냐면 2를 곱해야 되니까 2, 8, 16이에요. 근데 1682보다 하나 작은 41이 이거 루트 1681이거든요. 루트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얘보다 지금 크다는 사실 알 수 있어. 그리고 42는 어떻다? 작다는 사실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왜냐면 1681인데. 근데 이거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정도까지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까지 표현하면 되냐면 결론은 29 루트 2가 41보다 크고 42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29 루트 2까지는 계속해서 fx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f41이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대 값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42 때는 감소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 41과 42인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게 완벽한 이차함수나 대칭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f41과 f42의 값을 사실은 따져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f41이 누가 봐도 최대값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문제를 통해서 풀어봐야지 정확한 건데 그 사실을 우리가 따로 따져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니 따져야 돼. 취소. 따지겠습니다. f41을 구할게요. 그래서 f41을 구하면 왜냐면 또 버릇이 또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41이 되겠죠 그냥. 그 다음에 루트 58에 제곱 마이너스 41의 제곱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42는 41, 42 따지고 43은 따질 필요 없겠죠. 왜냐면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42 58의 제곱 마이너스 42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그냥 저는 이걸 진짜 제곱해서 뺀다기보다는 합차공식을 좀 이용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제곱의 합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99,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면 17이죠. 그쵸? 그러면 이 안에서 뭐를 빼낼 수 있냐면 3을 빼낼 수가 있죠. 그러면 11 곱하기 17이니까 18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42 더하기 두 개 더하면 100, 그 다음에 빼면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42 더하기 뭐가 되냐면 40이 되고 얘가 82가 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밝혀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F41 값과 F40이라는 값.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F41과 F42 중에서 누가 더 큰지는 써줘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한 거는 계산까지 진짜 막 이 두 개를 이항해서 비교할 필요는 없다. 왜?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막 이거를 옮겨서 41, 3루트 187, 그럼 이거를 뭐 루트로 바꿔가지고 막 1681,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계산해보고 그 두 개 중에서 F41이 더 크니까 최대값이 F41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1 더하기 3루트 187이 된다 라고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상당히 쉬웠는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막 되기 쉽진 않았죠. 근데 그 뒤에는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연대에서 합격하려면 이 정도는 이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경로를 어디로 도착하던 간에 일단 성립하는 건 X랑 Y가 적어도 하나는 정수여야 된다. 왜냐면 위로 올라가서 도착했을 수 있고 방향 전환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도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정수여야 된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X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Y가 의미 아닌 정수로 가정을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 X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딱 최대가 되는, 그러니까 실수 범위일 때 최대가 되는 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두 개를 잡아서 대소관계를 비교한 다음에 거기서 최대값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풀이도 굉장히 많아요. 감각이 좀 직관적으로 좋은 사람들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은 약간 이런 얘기잖아요. YX랑 같으니까 결국 이 지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가 얘보다 좀 떨어지는 지점에서 도착을 할 텐데 그 전에 얘보다 좀 작은 지점 있죠. 그쵸? 이런 지점까지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겠니? 위쪽으로 가지 않았겠니? 뭐 이렇게 문제 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꽤 어렵죠. 그래서 그냥 함수를 잡으면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고 코시-슈바르츠가 나쁜 풀이라는 게 아닙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미분을 한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왜 안 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가 이 문제에 뭐 배점을 주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참고할 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끊어가고 이제 2번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